안녕하세요. 자격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는요, 파트 3를 한번 공부해 보실 겁니다. 파트 3는요, 배점이 총 40점이에요. 객관식 1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배점이 되게 높으니까 집중하시면 고득점, 그리고 쉽게 시험을 합격하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트 3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그리고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생명보험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생명보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위험을 목적으로 일정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는요, 누가 했냐? 보험업법에서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답으로 상법에서 생명보험을 정의했다라고 출제하니까 비껴가셔야겠죠? 보험업법에서 정의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위험보장을 뭘로 바꿔서 출제하냐면 손해보장으로 바꿔서 출제하고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이런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손해액으로 바꿔서 출제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라는 가로 채우기 문제를 자주 출제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답을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면 손해자가 들어가면 손해보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보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 표준 약관은 상법의 보험편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가로 채우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표준 약관은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하면 받는 두꺼운 책자였죠? 이런 약관은요,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을 설명받지 못하면 몇 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예,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이 3개월은 약관에서 정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법에서는 이거를 1개월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개월과 1개월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3개월의 기간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듯이 약관은 상법의 보험편보다 계약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명보험은요, 규제와 원칙을 마련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존재하는데 법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의 보험편에서는요,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의 공동회의를 어떤 법률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뭐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다 모여서 담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담합을 금지하는 행위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은 뭐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적용을 받는데 변액은 투자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맨 아래 보시면 생명보험 관련 법규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다 라는 문제가 출제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률들은요, 회사를 위해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계약자를 위해 만들까요? 당연히 계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꼭 하나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생명보험은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생각해 볼게요.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이고요. 생명보험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난 만큼까지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생명보험은 길어요.
장기이면서 죽을 때까지 종신이고요. 손해보험은 짧아요. 단기이면서 기간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요. 손해보험 상품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피보험 이익은 물건값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피보험 이익은 파트 4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은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찾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제가 보도록 할까요? 유상계약성, 쌍무, 분료식, 낙성, 부합, 사행, 선의계약성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물어보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시험 문제 이 부분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맞추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상계약성입니다. 유상자 나왔네요. 딱 봐도 뭐예요? 금전거래가 수반된다. 돈이 오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약자는 뭘 내요? 보험료를 내고요. 이거 돈이잖아요. 보험회사는 뭘 줘요? 보험금을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금전거래가 수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유상계약성 찾고 넘어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쌍무계약성입니다. 쌍무계약성은 양방향에 각 주체별로 쌍방향의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있죠? 보험료를 내야 되는,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뭘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쪽의 의무자가 나오면 쌍무계약성을 찾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불요식 계약성입니다. 요식이 뭐예요? 저는 요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요식은 적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청약서에다가 사인하거나 막 적은 적 있으시죠? 이건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원래 불요식이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적어요? 계약의 절차적인 편의성과 분쟁 방지를 위해 청약서를 사용하는 것일 뿐 별도의 요식행위는 원래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 물어볼까요? 요식행위가 있는 요식계약이다 라고 물어보겠죠? 아닙니다. 불요식계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맞추시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성계약성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계약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뭐 해야 됩니까?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낙자의 낙자를 따서 낙성계약, 보험회사에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합계약성 볼까요? 개개인의 보험약관을 만들 수 없기에 정형화된 약관을 계약자가 승인하던가 아니면 거절하든가를 선택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품을 가입한다고 쳤을 때 약관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가입한다면 약관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약관의 해석이 모호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누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랬죠?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죠.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약관자가 나왔다 무조건 부합계약성 찾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행계약성인데요. 사행계약성, 사행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행성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보다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사행성이라 그러는데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보험금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따라 지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행계약성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의계약성입니다. 이 선자가
착할 선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계약하실 때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과거에 얼마나 아팠고 이런 거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 작성해야 되고, 선의성,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작성해야 된다. 틀리지 않게 작성해야 된다. 이거를 선의 계약성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고지 의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선의 계약성을 찾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이 특징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 어때요? 무형의 상품입니다. 형체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입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생명보험은 가입한 다음에 내가 바로 가입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장기 효용성 상품이에요. 왜냐면 보험사고는 지금 당장에 발생하는 것보다 먼 미래에 발생하다 보니까 장래에 내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효용성 상품이라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청약만이 계약 성립 요건이 절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험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상품이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요. 계약 전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맨 밑에 보험 가입 후 보장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언뜻 보면 맞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보장 내용은 보험 가입한 다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전에 설명해야겠죠? 시험장 가시면 긴장되시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니니까 기억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상품을요 개발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확률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험업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 굉장히 나쁜 20대인 홍길동이 있습니다. 막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근데 50대인 변사또는요 너무너무 웰빙하게 살아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동일한 보험을 가입한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 더 보험료가 비쌀까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건강이 나쁜 20대인 홍길동, 건강이 나쁘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50대인 변사또는 내가 더 건강하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관찰 횟수를 늘린다라고 했죠. 20대인 홍길동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고 50대인 변사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0대인 홍길동이 훨씬 더 건강해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고요. 50대인 사람들, 변사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횟수를 늘린다는 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모았을 때 확률은 일정해지더라. 이거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수지상등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온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 중에 기초서류 작성이란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한 글자씩만 따서 사보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자, 객관식 시험이니까 한 글자씩만 외워도 되겠죠? 오답으로는 상품 설명서 등을 섞어서 여기서 기초 서류가 아닌 것은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보보를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생명보험 상품을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어딘가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냐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에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끔 정말 치사하게 문제에서 보고한다라고 나오니까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요,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을 정의한 법도 보험업법이다.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이 뭐였죠? 보험업법이었죠.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주계약과 특약의 문제가 있네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계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특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계약은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량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거를 기본 보장 계약이라고 합니다. 특약은 뭐예요? 여러분, 차량을 우리가 구매할 때 휠은 어떻게 하고 내비게이션 달고 뭐 썬루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차량의 옵션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보험에서 이거를 특약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보장되는 계약이 특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계약부터 보도록 할까요? 주계약은 계약 성립의 기본입니다. 계약의 중심 내용을 보장하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약을 붙이지 않고 주계약만 가입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서 주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보험 배운 적 없어요. 헛갈리지 마시고 주보험은 주계약이다 같다라고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특약입니다. 특약은 특별 약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특약을 왜 가입하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특약만의 가입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계약을 구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특약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사보보,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런 기초서술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특약도 별개의 상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엄청난 오답을 출제하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절대로 주계약 없이는 가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뭐 저축성보험으로 개발되는 경우 특약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럴싸한 오답이 출제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을 좀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돈이 들어가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데 나 암도 넣어주시고요. 사망도 좀 넣어주시고요. 보장을 좀 크게 갖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라는데 어떤 특약들이 있을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질병에 관련된 특약, 재해에 관련된 특약, 뭐 기타 특약들 눈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약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특약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특약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좀 분류를 시키는데 첫 번째, 부과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의무부과 특약이냐 선택 특약이냐로 나뉘어집니다. 의무부과 특약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의무로 부과되는 특약입니다.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없이 회사에서 이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라고 하는 걸 의무부과 특약이라 그러고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넣었다가 혹은 뺐다가 할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을 선택 특약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특약들은 이런 선택 특약이라 보시면 돼요. 맨 밑에 보시면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부과 특약과 제도성 특약으로 나눈다 이렇게 오답을 출제하니까 의무부과 특약과 선택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보험료가 들어가는 특약이 있었죠. 근데 보험료 부담이 없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성 특약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 전환 특약, 연금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 장애인 보험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우량치 할인 특약, 이거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해주는 특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의사가 1년 안에 살아는 있지만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판단하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시험 문제는 출제하니까 우리 뭐만 외울까요? 앞 글자만 따서 외워볼까요? 연장자 우선.
그래서 자자 빼시면 되겠죠. 연장자 우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양보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연장자 우선, 연장 우선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제도성 특약 맞출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특약을 한 번 더 분류할 수 있는데 독립특약과 종속특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특약은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상품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특약을 독립특약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종속특약은 이런 해당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약을 종속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특약은 독립특약, 그리고 어떤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특약을 종속특약,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자녀가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는 계약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듯 주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인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이 보장을 받고 특약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의 보장을 받는 걸 우리가 통합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듯 이런 통합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도 특약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걸 간혹 물어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었죠. 보험료가 추가되는 특약이었고, 맨 밑에 제독성 특약, 연장자 우선 기억하자 그랬죠.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공짜 특약이었죠.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은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부과 특약과 선택특약으로 나눠지죠. 의무부과 특약은 의무로 부과되는 특약이었고, 선택특약은 내 선택에 의한 특약이었습니다. 부과하는 상품에 따라 독립특약, 대부분 상품에 부과 가능하죠. 그리고 특정 상품에만 부과 가능한 종속특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약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보험계약을 막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를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기준도 중요하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라고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상이 뭡니까? 사실 이 대상이라는 건 보험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의 주인은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는 뭐였죠? 피 흘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자, 보험계약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눕니다. 개인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한 보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걸 개인보험, 우리가 많이 가입한 보험이죠. 이런 걸 개인보험이라 그러고, 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단체 또는 대표가 가입하는 걸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단체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회사, 사업장 등 5인 이상 근로자 고용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는 등으로 비교적 계약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대표적인 단체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업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보장성과 단체 저축성 보험 모두 판매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 계약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 계약자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오답으로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험 가입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몸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목돈이나 연금을 마련하려는 저축 기능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해를 해보시려면 밑에 있는 저축성 보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한다. 이건 뭘까요? 생존 시 살아있을 때 제가 받는 보험금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기납입 보험료, 제가 낸 돈보다 많아야지, 초과해야지만이 저축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과하면 저축성 보험,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 한 번만 짚어볼까요?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 저축보험, 뒤에서 배울 교육보험, 그리고 나머진 다 몸에 관련된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 학습하실 상해 질병 간병보험인 제3보험은요. 대표적인 몸에 관련된 보험인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준은 뭐냐? 주 보험의 보험사고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이 보험의 보험사고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생존보험이 있고 두 번째 사망보험이 있고 세 번째 생사 혼합보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존보험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걸 생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게 되면 뭔가를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연금보험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보험도 이 대표적인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생존보험에 해당하고요. 사망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사망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사망보험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들인데요. 종신보험 뭘까요?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종신보험이고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럼 당연히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험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이 더 비쌉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은 만기 생존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환급하는 만기 환급형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합쳐놓은 걸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른 계정을 분리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보험을 특별 계정이냐 일반 계정이냐라고 분리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라는 바구니가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왜냐? 투자하려는 바구니에 있는 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바구니에 함께 담아서는 안 되겠죠. 이는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 및 보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인데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바구니를 일반 계정 보험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하려는 바구니를 특별 계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계정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얘기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면 특별 계정 보험이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 배당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이렇게 많은 상품들은 특별계정 보험에 들어가는데 이거 다 뭐예요? 뒤에서 차근차근 배워볼 거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계정 보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계정이 아닌 것은 찾아라, 장기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 넣은 다음에 이거 오답으로 많이 출제하니까요. 특별계정 보험인 것을 찾는 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문제를 푸시는데 수월하시겠죠? 다음은 준비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자산연계형으로 상품을 나눠 놓습니다. 혹시 이런 상품 보셨나요? 최초 가입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만기 때까지 이율 3% 계속 보장해 드릴게요. 이거는 최초 가입한 이율을 끝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정금리형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리연동형 보험은 시장 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적립 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들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실적 배당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액 상품입니다. 정해진 이율이 아닌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매일 바뀌죠. 그래서 매일 평가합니다. 투자 성과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이 이 실적배당형 보험에 해당되죠. 오른쪽에 있는 자산연계형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데요. 이 자산연계형 보험은 요즘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하여서 투자 성과를 지급해줘요. 그리고 이 자산연계형의 특징은 최저보증이율을 1에서 2% 정도 설정하여서 이율이 막 떨어져도 이 최저보증이율에 딱 걸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자산연계형 보험을 자주 출제한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급할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시 정해지는가에 따른 여부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정액보험,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쓴다라고 했죠. 보험금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이 되겠죠. 실손보험은 어때요?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했죠. 그래서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부 본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본인 부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갱신이냐 비갱신이냐입니다. 이거는 보험료 재산정 여부, 보험료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인데요. 갱신형 상품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주로 실손의료보험과 일부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적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입 이후 보험료 변동이 없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을 얘기하는 비갱신형 상품, 한마디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보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무진단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으로 나누고요. 보험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이익을 배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나눴죠. 전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무배당보험이 배당보험보다 저렴하고요. 배당 예시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건 5년치 공개하고요. 연금보험만 가능하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요즘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상품의 하나인데요. 표준형 보험과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장은 동일한데 일단 보험료가 30~40%가 저렴합니다. 저렴한 대신 단점이 있겠죠. 이건 뭐냐면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만큼 해지환급이 감소되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이 감소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도 판매된다. 무해지예요. 말 그대로 납입 중에는 해지환급이 없습니다. 납입 이후에는 높은 해지환급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다. 당연히 이런 상품들은 보다 더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저해지환급형 보험, 무해지환급형 보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상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같은 사망보험이 있었고 아이들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으로 생존보험, 살아있을 때 뭔가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그랬죠.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손해보험 생각하면 제가 어떤 보험 생각하자 그랬죠? 자동차보험, 그리고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뭔가 사실 물건에 관련된 보험이거든요. 자, 이런 보험들은 손해보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파트 4에서 학습하실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라는 걸 지금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 시간에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자,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죠. 자, 이런 종신보험은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설계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보장형 설계 상품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대부분 비갱신이다,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바꾸는 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질병보험이 아니에요. 사망보험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고, 종신보험의 변액의 기능을 입힌 변액 종신보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기보험은 좀 달랐죠. 정해진 기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을 특정 시점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하니까요, 뭔가를 기간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기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상품들은요, 15세 미만은 절대로 사망보장 가입이,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보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교육보험이 좀 특이한 아이인데요.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면서 저축성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내 자녀가 나중에 학교를 갈 때 학비를 마련하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는, 보험료를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는 보험을 교육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는 당연히 자녀를 위한 각종 교육자금을 지급해줘요. 근데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는 이 교육보험은 소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보험은 좀 특이하게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지만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자녀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한다라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끔 물어봐요. 살고 죽는 게 같이 있어요? 생사혼합보험이네요.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생존보험인데 그 기능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 사망 시에 해지한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아닙니다. 부모 사망 시에 해지한금을 주지 않고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계속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보험 보시면 되고요. 교육보험의 포인트들을 좀 볼게요.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보험의 특징으로는 종신보험의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다 보니 현재 교육보험의 판매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보험은요,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과 같은 서비스가 추가된 상품이 존재하겠죠. 아무래도 자녀에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이겠죠. 이거를 서로 반대로 많이 출제하니까 요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어린이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 헷갈리지 마시고요. 뭐냐? 자녀의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하는 상품을 어린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포인트는 뭐냐? 만 15세 미만인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 사망하게 된다면 회사는 뭘 주냐는 겁니다. 사실 피보험자가 어린이다 보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회사는 더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주고 계약을 소멸시키는데, 사실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란 걸 주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보험은 좀 다릅니다. 뭐냐? 납입한 보험료 전액, 기납입보험료라고 하죠. 이거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해지한급금 아닙니다.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인트입니다. 사망보장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가 사망하면 얼마 드릴게요, 1억 드릴게요, 2억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일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 엄청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만큼 많이 출제되니까 이야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이 요즘에는 24세에서 30세가 대부분이지만 100세까지 연장하는 추세라는 걸 하나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추가 납입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우리가 유니버셜 보험이다, 유니버셜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이런 상품들은 다른 상품들의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버셜 보험은 아까 바구니 얘기했었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이율이 아닌 공시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의 보험금을 주는 것 더하기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본 보험금을 같이 더해서 지급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장애인 보험 알아볼게요.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장애인을 정의했냐라고 오답으로 출제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걸 정의를 보험업법에서 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보험만 가입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보험 그리고 일반 보험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심사를 거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요. 뭐 예를 들어 2년 전 암으로 인함은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더 받아주고 이런 건 아니고 보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험은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하여서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하여 당연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뭐였죠?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는요. 우리가 보험금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데 이런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증여세를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잖아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연간 100만 원까지 세율은 15%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각각 가입한 경우는 각각 100만 원씩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답으로 바뀌니까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방지센터는 어디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포인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 보험, 장애인 연금 보험 여러분 모두 판매 가능하고요. 모든 상품들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보험 역시 사망, 암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모든 보장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장애인 개인보험의 경우는요. 암사망보험금 설계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설계 가능하고요. 장애인 단체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판매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가 장애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연금보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연금보험 왜 가입하죠? 예,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제1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연금 지급기간이라 그러고 제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어졌다, 사망했다, 회사는 뭘 줍니다. 그 주는 게 책임준비금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계약은 당연히 소멸된다. 뒤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연금보험은요, 수령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연금보험은 어떻게 수령받고 계시나요? 첫 번째, 종신연금형 가능합니다. 종신자 나왔네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을 종신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정해놓은 걸 확정연금형이라고 하고요. 상속연금형은 뭘까요?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쌓여진 원금의 이자만 조금씩 받는 거고, 죽고 나면 이 원금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걸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혼합연금형은 이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는 걸 혼합연금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시납 즉시연금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목돈을 일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거지, 여러분 연금을 일시에 수령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목돈을 일시에 넣는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끔 혼동해서 출제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 중에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상품은 꼭 기억할게요. 연금을 개시하고 난 후에는 절대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지할 수 없는 게 뭐다? 종신연금형을 개시한 다음에는 해지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받을 거 상품이에요. 이걸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들인데요. 자, 이거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납입기간, 가입 나이 이런 것들을요,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출제합니다. 납입기간은 옛날에 10년을 내야 되는데요, 10년 이상 내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5년 이상만 내시면 되고요. 가입 나이 제한이 없어졌고요. 납입 한도가 분기 한도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상품의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고요.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하게요, 금융기관 간의 상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자주 출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로자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었죠. 대표적인 단체보험 중에 하나였죠.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시행을 했는데요.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요, 전 사업장에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인 이상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인 이상의 종업원만 있더라도 이 퇴직연금 제도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게 언제부터다? 2010년 12월 이후부터 시행됐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요, 어디다가 예탁하는 거냐면 내부인 회사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걸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근로자의 선택과 지시로 운영이 됩니다. 회사는 적립금을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사외,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그랬죠?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하나로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제 혜택으로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뭐다? 퇴직연금보험이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퇴직연금 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들어볼게요. 확정급여형 제도 DB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 DC라고 하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DB 확정급여형 제도는요, 내가 받는 보험금,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내가 받는 보험금인 퇴직급여를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걸 확정기여형 제도인 DC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한 걸 IRP라고 하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자, 이 IRP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사실 아무나 판매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설정 사용자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너무 중요한 변액보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변액보험은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변액보험 혹시 뭐 투자를 얼마큼 했고 투자 얼마나 해봤고 이런 것들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변액보험은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에 적용을 받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투자는 변액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 실적인 자산운용 성과, 쉽게 말해서 뭐 주식에 투자한 내 돈이 올라가면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해지한금도 올라가는데 만일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이런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이었죠. 실적을 배당받는 보험이었죠. 자, 책임은 누구 거예요? 계약자 책임입니다. 손익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당연히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상품이고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예금자 보호법, 우리 쉽게 말해서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금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5천만 원 원금과 이자 플러스에서 5천만 원 있었잖아요. 예금자 보호법. 이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최저보증보험금과 특약은 예외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만 변액상품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최저보증보험금과 특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고 뒤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변액보험은 해지한금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게요. 절대 보증해주지 않아요. 근데 일부 최저 보증 기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변액 종신보험을 한번 가입해 봤습니다.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이죠.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은요,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사망보험금이 1억인 변액보험을 가입한다? 사망보험금 1억은 보장해줍니다. 보증해주죠. 자, 그런데 보장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해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일부 최저보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에서 해지한금을 보증해준다. 이 말은 틀리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겠다. 요건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변액연금보험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 뭐죠?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서 내 통장에다가 계속 적립을 한 다음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65세가 되든 60세가 되든 일정 시점에 이 재원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립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쌓아놓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해지한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지한금 보증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깎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보장해주겠다는 거냐면 변액연금보험인 경우 당신이 계약자가 낸 보험료는 무조건 보장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억을 냈어요. 그러면 1억만큼은 보장해드리겠다. 연금으로 지급해드리겠다. 낸 돈만큼은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적 배당형의 대표 상품인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포인트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가 여러분 우리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그랬는데 전부 다 투입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입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특별 계정에서 투입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전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아니에요. 일부 다 떼고 나머지 금액만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거고요. 주로 유가증권으로 운영됐죠.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변동한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펀드 중 하나 이상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고요. 다른 펀드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변액보험은 보험료 산출 기초인 기본 보험계약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변동보험계약 더하기 일정 적용률로 선택되는, 분리돼서 선택되는 선택특약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세팅되어 있고 계속 뭔가 변동한다 그랬죠. 이 변동과 특약은 일반적으로 변액의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지 않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선택 특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액 종신보험, 어려워요. 자꾸 변액이 나오니까. 여러분, 종신보험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변액 종신보험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에 변액의 요소를 입혀서 좀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변액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일반 종신보험은 변액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까 기납입보험료를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해 주겠다. 제가 낸 보험료가 1억이거나 뭐 5천만 원이면 당신이 낸 보험료는 무조건 연금으로 지급해 드릴까요? 최저보증해 드릴게요. 이게 변액연금보험이었죠. 이런 변액연금도 당연히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에 1보험기간 안에 사망하게 되면요,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 더하기 만일 특별 계정에서 뭔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이 별도로 있다면 이것도 합쳐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 나왔네요. 유니버셜 아까 뭐였죠? 추가 납입을 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것들, 이걸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액 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을 입힌 거를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적립형과 보장형의 변동보험 계약 방식이 서로 같다, 가끔 이렇게 출제하는데요. 예, 적립형과 보장형의 변동보험 계약 방식은요, 서로 다르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일반 보험 상품은 어때요? 보험 가입 금액이 당연히 사전에 정해져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도 받아요. 당연히 안정성을 중시하고 특별 계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바구니에 담아야겠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요. 적용이율은 공시율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변액보험 상품은 좀 다르죠. 투자 실적에 따라 계속 매일 변동하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죠. 자, 원금 손실 가능합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됐죠. 실적 배당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특약의 예금자 보호법은 공통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변액보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매일 계속 말씀드리죠. 매일 변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요. 이런 변액보험은. 그래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탑재해 놨는데요. 자, 이건 뭐냐? 체결 권유 단계에서 이 운용 설명서를 팜플렛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품 개요, 용어 정의, 상품 구조, 펀드의 유용 및 수수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약자의 적립금 얼마큼 쌓아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가입 이후에 분기별 보험계약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모바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계약자 적립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보험금이, 내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구나라는 걸 조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개개인의 개별 수익률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인 수익률은, 개인의 수익률은 확인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파트 3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했는데요. 아마 이거 잘 들으셨으면요,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3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다. 40점짜리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 파트 4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